진유인텍은 국내외 유일하게 5종류의 제조합 바이러스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이라고 합니다. 진유인텍의 한은영 대표이사의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유인텍 한은영입니다. 저희 진유인텍은 5종류의 코어 기술을 제조합 바이러스 코어 기술로 많은 파이프라인과 여러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항암 치료제, 백신 등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코어 바이러스, 그러니까 제조합 바이러스 유전자를 전달하는 제조합 바이러스죠. 이 5종류의 제조합 바이러스 기술은 국내외에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어 기술로 많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게 되었고요. 각각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로 백신 플랫폼을, AAV로 유전자 치료제 플랫폼을, 레트로바이러스로 렌티바이러스로 세포 치료제 플랫폼을, HSV로 뇌질환 치료제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저희 주요 경영진입니다. 저는 바이로메드 초창기 멤버였고요. 바이러 벡터 연구와 유전자 치료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다카라 바이오에서 제조합 바이러스 농축과 정제 기술을 습득한 후 키스트에서 바이러스 퍼실리티의 설비부터 5종류의 제조합 바이러스 기술을 구축하여 전국에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으로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됐고요. 임상 시티온지 김경수 교수님은 국내 해외 특히 미국 임상을 여러 건 담당하신 전문가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효능과 안전성 검사가 완료된 게 있어서 IND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투자와 회계 그리고 해외 마케팅의 인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교수님들과 박사님들이십니다. 서울대학교 안과 교수님 우세준 교수님께서는 유전성 망막 질환을 공동 개발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윤현주, 김영정 교수님은 카티 세포 치료제, 그리고 이효정 교수님은 백신, 그리고 배성진 교수님은 바이럴 벡터 연구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부선 부사장님과 이승진 전무님은 저희 제조와 시설을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진유인텍은 7년 동안 치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알려져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하려고 발돋움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와 MOU와 CDA를 맺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과 정말 굵직굵직한 해외 기업들과 MOU와 CDA를 맺었습니다. 저희 주요 파이프라인 현암이 로드맵입니다. 유전성 망막 질환과 카티는 지금 저희가 효능과 안전성 검사가 완료돼서 투자와 동시에 GMP 시설에서 제조를 하고 IND를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세포주는 저희가 MCB는 완료되었고요. WCB만 되면 바로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재산권입니다. 열심히 지적재산권을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생산세포주, 세포치료제는 국내외 등록이 되었고요. 지금 국가 진입에 들어간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먼저 유전성 망막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의약품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또 유전자 치료제 기술 이전의 절반 이상이 AAV 벡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전성 망막 질환에 AAV 벡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전성 망막 질환은 지금까지 황산화제와 신경영양제 등 보조 치료에만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미국 스파크사가 처음으로 AAV 벡터를 이용해서 RP65 유전자로 임상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RP65가요, 미국 백인에게는 꽤 있는 유전자인데요. 저희 빅데이터에서는 국내에는 2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2명이 그래도 국내에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유전자 치료제는 실제 임상 교수님들과 긴밀한 공동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정확한 유전자를 타겟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 유전성 망막 질환에 대한
대한 빅데이터를 정확하게 보육하고 타겟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능 검사와 안정성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런 희귀질환 치료제는 올폰드록으로 임상 일상 없이 이상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유전자 치료제의 가장 귀찮은 거죠. 치료 모니터링을 몸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유전자에 어디가 들어왔는지. 근데 안과 질환 같은 경우는 눈 기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임상이 매우 수월합니다. 그리고 AAV 벡터의 가장 취약점이 뭐였냐면 AB 벡터 자체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인서터 사이즈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1kb까지 늘려서 4.2kb까지 넣을 수 있는 자체 AB 벡터를 개발하였습니다. 저희가 유전자 전달 효율과 안전성 검사 인비트로 인비보 실험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유전자 전달이 잘 되고 그리고 셀 바이오빌리티가 좋은 그 시로타입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 모델에서도 저희가 망막화 주사를 1마이크리터 인젝션 했을 때 망막 혈관 및 시신경 상태를 촬영하는 펀더스랑 시신경 CT 검사를 하는 OCT에서 어떤 염증이나 소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저희 치료제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전달과 망막층 생성 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트랜스지닉 마우스, 그러니까 보시면 망막층이 없는 마우스에 저희 바이러스를 찔렀더니 지금과 같이 갈색층의 망막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앞에 우리가 1마이크리터만 찔렀다고 했잖아요. 렛이 너무 주가 5주밖에 안 된 거라서 이제 교수님이 조금밖에 못 찔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5마이크리터 찔러서 지금 실험하는데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두 회사를 지금 저희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치료제인 스파크사는요, 시리즈 AB를 통해서 IPO를 갖고 최근에 로시에 5조 6천억에 합병됩니다. 그리고 AB 벡터를 이용해서 환번 변성을 하는 뉴라클락 제네티스는 지금 시리즈 AB를 통해서 효능 검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효능과 안전성 검사가 어느 정도 확립이 돼서 투자가 들어간 것 동시에 GMP 시설에서 제조를 하고 바로 IND를 한과 동시에 기술 이전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장점은 유전자 빅데이터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요. 임상 교수님들과 공동 개발을 하기 때문에 임상 코호트를 확보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정항암 치료제인 카티세포 치료제입니다. 킴리아와 예스카다가 이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두 치료제 모두 CD19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D19는 혈액암에는 효과적이지만 고형암에는 적용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 사멸 유도를 하는 DR4를 타겟 유전자로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포 독성 효과와 함께 세포 자살 유도로, 그러니까 CD19는 세포 독성 효과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중 작용으로 강력하게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효과도 좋을 뿐더러 암 치료의 가장 취약점이죠. 종양 세포로 전 내성 종양으로 바뀌는 문제, 이거를 해결했다고 저희는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암에서 DR4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DNA를 조사를 했고요. 또 무엇보다 이 암세포 표면에 DR4가 많아야지 카티가 가서 결합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팩스로 표면까지 조사를 해서 6종류의 암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휴먼 블러드에서 저희가 카티를 제조해서 DRF가 얼마나 많이 발현한지를 확인을 했고요. 앞에 암세포를 선별한 암세포의 카티를 처리했을 때 암세포 세멸 과정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인 캐스페이스 3와 A가 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저희가 캔서셀만 넣은 쥐에서는 15일 만에 죽었습니다. 근데 저희 카티와 함께 넣은 쥐는 45일이 지나도 죽지 않는 걸 보면 이제 저희 카티가 워킹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저희가 앞에서 저희가 고용암을 타겟팅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 고용암을 만들어서 저희 카티를 처리했을 때 암세포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는 정부 과제로 진행을 했고요. 안전성과 효능 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유인텍 카티 세포 생산을 위한 최적의 매뉴얼 조건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서 피를 뽑아서 T세비를 분리하고 카티를 제조하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저희가 치료에 들어갈 것입니다. 앞에와 같이 저희 해외와 국내 기업이 있는데요. 해외는 이제 카이트 파마가 이제 최근에 길리아드에 13조 6천억에 합병이 되었고요. 클로세도 지금 CD90 카티로 임상을 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봐서 IPO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카티도 브렉스루 케이스로 임상 1상 없이 2상에서 허가가 납니다. 그리고 스몰 스케일로 임상 데이터를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와 엑시 포인트가 매우 활발한 그런 신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백신 플랫폼인데요. 이제 코비드가 정말 지겹게 있죠. 그래서 엔데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체 양성률이 90% 이상이어도 집단 면역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우리가 매일 해마다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2년 넘 동안 경험을 했지만 노령층의 고령군들은 반드시 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 부작용이나 돌파감염의 문제로 백신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진유인텍은 돌파감염의 주 원인은 정말 면역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차례 부스트샷을 맞아도 전만 면역을 유도하지 여기서 막지를 못하면 폐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수표 면역 IgA를 전만 면역에서 유도해야 되겠다는 그 아이디어로 저희가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과 같은 제조업 아데노 벡터를 사용하였고요. 접종 방법은 저희는 나이잘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백신 플랫폼을 구축할 때 생산세포주도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생산세포주 중요성은 저희가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저희 백신의 특장점입니다. BS 3등급이 아닌 2등급. 그러니까 DNA 레벨의 제조 시설과 같습니다. 2등급에서도 제조가 가능하고 타겟 항원 유전자 사유만 삽입하면 신속한 백신 생산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용화 백신을 보시면 알 겁니다. mRNA 백신과 제조업 아데노 벡터 백신. 그리고 저희가 인플루엔자 백신에서도 다가형으로 만든 경험이 있는데 지금처럼 계속 변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변이를 링크를 걸어서 항원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동물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비강 흡입 방법을 통해 더 효율적인 항체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산세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항원과 유사한 코비드-19로 항원 항체 중합 반응을 확인했고요. 저희가 신규 합성물이 있었습니다. 항바이러스제. 이 아이와 병용했을 때 어저번트처럼 방어 효과가 훨씬 좋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저희가 근육과 비강 흡입 방법으로 항체를 조사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육주사에서 전 항체가 거의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비강 흡입 방법에서는 되게 많은 항체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아데노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데노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비강으로 인펙션이 잘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비강 흡입 방식을 통해 항체가 더 효과적으로 형성됨을 확인했고요. 이 얘기는 적은 타이트의 백신만으로도 충분한 방어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조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생산세포주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세포주가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253 세포는 대량으로 생산하거나 여러 번 개대배양을 하면 암세포화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 지운 게 있지만 국내 기업의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53 세포는 이런 백신 생산을 하는 제조업 아데노 벡터나 이런 것을 사용하면 리커미넌트가 돼서 와일드 타입 바이러스로 만들 수가 있고 이 와일드 타입 바이러스가 혈전을 일으키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산세포주의 중요성 때문에 네덜란드인 클루셀이 펄스6를 개발하였고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 2.3 빌리언 달러에 합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휴먼 정상세포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진 기술로 레트로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유전자 발현을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 저희가 18번 개대 배양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293에서 나오는 밴드가 저희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생산 효율도 좋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야사를 자칫 얘기를 한다면 존슨의 계열인 얀센이 당연히 이 펄시시스를 사용했다고 다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조사를 했더니 얀센이 293 세포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CDMO 회사랑 미팅을 할 때 그 펄시시스 2.3 빌리언 달러에 합병했던 펄시시스가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백신 생산에는 사용하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생산 효율까지 좋은 그런 생산세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저희가 전략을 하고 있고요. 그 중요한 생산세포주는 저희가 M12도 끝났고 W12만 끝나면 저희가 바로 상용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 자금을 지금 정리한 건데요. 임상이 아니고 IND까지입니다. IND까지 15억, 각각 15억, 운영자금 5억, 그다음 GMP 생산 5억 해서 총 50억 소요 자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저희가 백신기의 협의체로 참여 기업이 선정돼서 뭐 한미, 한유 등 큰 포럼 여러 장관님이 계신 데서 저희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발표한 귀한 시간도 가졌고요. 또 백신 파트너십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해외 바이오 기업과 계속 협업 및 기술 이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 전략입니다. R&D 서류 준비로 국내 임상도 들어가겠지만 지금 저희가 바이오 코리아 때 미팅했던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동시에 해외 기술 이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에 가장 중요한 바이오 마커를 저희는 진단부터 치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임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 보여드렸던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를 바꾸면 다양한 신약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개발을 할 것이고요.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을 통해 M&A도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최근에 UA에 대해 제안한 내용인데요.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전문 병원과 아니면 기존에 있는 병원에 저희 시설이 들어가서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를 하는 그런 제안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Q&A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그 백신 부분에서 네네. 그 비강 흡입 방법을 통한 그 시험 방법하고 그 반복 투여 횟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또 정확하게 제가 용량은 모르겠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젝션하고 비강 흡입 방법도 그 양과 동일한 게 인젝션을 했습니다. 뭐 그게 재현성이나 뭐 투여 오차 결과 확인이 이렇게 어떻게 쉬운 편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신은 연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돈을 주면 하고요, 안 주면 안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하는 게 저희 나라에 B등급, BSL 2등급 그 실험 시설도 잘 없고요. 제가 인제대 약대에 있지만 저희 의대에도 없고 이 대구 밑으로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정사정해서 대구 천복단지에서 지금 받은 데이터고요. 지금 계속 비임상 지원하는 과제는 계속 신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뭐 데서 IR 하셨을 때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뭐 파이프라인이 뭐 백신, 카티, 유전자 치료제, 천연물 신약 너무 많으시거든요. 이게 네. 임상 비용이라든지 인력 확보가 어려울 텐데 네네. 일단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진행을 하고 지금 계신지. 저희가 임상 교수님들이 인발부됐기 때문에 유전자 망막 질환을 우선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벡터가 성공을 하면 다양한 적응증에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이제 뭐 효능은 저희 수준에서는 다 봤습니다. 어차피 IND 들어가면 기관에서 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에서 지금 견적을 본 그 금액이거든요. 15억이. 그래서 IND 준비하는 그 기관을 통해서 지금 제가 바이오코리아 때 릴리나 베링ham에서도 어느 정도 IND까지만 나오면 기술 이전을 논의해 보겠다는 얘기가 들었기 때문에 그걸 우선은
첫 번째 목표로 지금 투자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무입니다. 네. 예. 그 발표 잘 들었는데요. 이제 아까 이제 질문하신 분과 좀 유사한 질문이기는 한데 그 카티 치료제하고 네. 그 유전성 망막 질환 치료제 또 이제 백신 플랫폼 등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그 개발 중이신데 혹시 그 제품들 간에 뭐 좀 뭐 공통으로 좀 뭐 포함되는 그런 기술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또 우리만의 뭐 핵심 경쟁력이 이제 무엇인지 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앞에 설명드렸지만 AB 같은 경우는 AB의 취약점인 저희 자체 개발의 벡터를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가장 장점은 이제 교수님들이 임박을 했기 때문에 임상 코호트를 가져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면 바로 저희가 임상에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카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없는 카티입니다. 제가 카티 그림을 잠시 보여주면요. 기존의 카티는 여기 결합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캔서셀들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얘들이 결합하는 것에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결합을 해서 얘가 하나씩 떨어져 있는 혈액암은 그게 가능을 하죠. 근데 얘가 땡땡하게 묻혀 있는 고용암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혈액암의 카티는 지금 너무 많이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DRP의 에포프토시스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사용하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디어는 특허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도 너무 좋은 결과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암종에 다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DR4가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암젠에서 지금 항암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 유전자입니다. 물론 이제 뭐 구조나 이런 건 저희랑 다르겠죠. 근데 거기서도 또한 내성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치료는 성공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4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대표님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장표를 넘기셔서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뭐 임상 속도 때문에 IND에 빨리 들어가고 싶고 임상 속도 때문에 올폰 드러그를 연구하고는 있지만 올폰 드러그가 사실은 고화약이잖아요. 세상에 없는 약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성 때문에 연구를 안 하는 것도 있고 복잡하고 힘들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지금 어쨌든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적응증은 계속 다양한 활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성에 대해서 별 두려움은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폰 드러그 세상에 없는 약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에 보는 유전성 망막 질환 같은 거는 저는 완전 초기 아기들이 실명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한 청소년쯤 되면 발견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야맹증으로 생각하는데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야맹증으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유전성 망막 질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력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청소년들, 그다음 말기의 암으로 죽어가는 그런 환자들을 살리는 그런 치료가 통로가 되고 싶고요.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엔제 투자까지만 의사분들이 인발부 되셔서 엔제 투자만 받았지만 저희가 R&D와 동시에 기술 이전도 계속 시도를 할 거니까 저희와 함께 하셔서 빨리 임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빨리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뭔가 세상에 없는 기술, 시장이 없다는 부분이 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겁내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기술력으로 이겨내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